한통 지배해요. 언제 대한민국 발전위에 11번 저는 좋은 짱. 언제 경제도 짱짱 안보도 짱짱 오로지 국민만이 11번 생각하는 국민 후보 믿음직한 좋은 짱. 언제 짱이야 짱이야 짱 좋은 짱이야 짱짱 서민경제 민생튼튼 국가안보 나라 팀팀 언제 잠시만 대통령 11번 좋은지 11번 깨끗한 대통령 좋은지 11번이 최고야 언제 좋은지 없는 정치 생각할 수 없어요. 좋은지 짱이야 짱짱 좋은지 짱짱짱이야 언제 대한민국 발전위에 11번 저는 좋은 짱. 두 번째 경제도 짱짱 안보도 짱짱 오로지 국민만이 11번 생각하는 국민 후보 무식한 좋은 짱. 두 번째 짱이야 짱이야 짱 좋은 짱이야 서민경제 민생튼튼 국방부 나라 튼튼 언제 잠시나 대통령 12번 좋은지 12번 대통령 좋은지 12번이 최고야 언제 좋은지로 넘정치 12번 생각할 수 없어요. 언제 짱이야 짱이야 짱짱 좋은 짱짱 짱이야 지난 모습들 미련해 보이고 이상히도 보일 거야. 하지만 국민 위해서 싸워낼 사명에 좋아지는 끝까지 싸울 거야. 우리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11번 조원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엎드려 호소드립니다. 5천년을 꿋꿋이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난 5년 동안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안보는 가짜 평화로 퇴색되었고 정치는 온통 내로남불의 거짓투성이이며 국제적 위상은 힘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는 더욱 불평등이 심화되어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이나 고통받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초부터 망국적이며 이질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처절한 절망으로 내팽겨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엄청난 덕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안주하였으며 거짓 선동에 휩쓸려 불종하고 방관함으로써 국민의 뼈아픈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 이 참혹한 현실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정의로운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공화당과 저 기호 11번 조원진은 국민만을 믿고 가겠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고통의 나락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실 분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기호 11번 저 조원진은 깨끗한 정치, 당당한 정당,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음 대한민국을 위해 기호 11번 조원진을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11번 조원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조원진은 지금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정의롭다고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 자영업자와 서민들께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 바로 저 조원진이 위대한 정치혁명,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추악한 쓰레기 정치판을 확 바꾸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기호 11번 조원진입니다. 그 다니시는 길을 말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영상 좀 꺼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구하고 시장 격차를 구하고 우리의 위대한 전설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경쟁구도로서 함께 수행하자. 기호 11 조원진 믿음직한 조원진 기호 11 조원진 믿음직한 조원진 기호 11 조원진
감정을 이쪽으로 느낄 만큼 정의롭고 진실한 멋진 후보 조원진 아무도 못 보고요. 싸워왔어요 통로 좀 그리고 열어주세요. 당당한 믿음직한 조원진 조원진 반갑습니다. 최고야 11 조원진 용감하고 멋진 조원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11 조원진 반대로 돌아가세요. 반대로. 후보 조원진이에요 능력 좋아요 정말 좋아요 조원진 우리 아이 미래를 지켜주는 조원진 꿈과 희망을 찾아줄 한 사람 평생토록 국민을 지켜준다 말해요 조원진 정말로 최고야 11 조원진 11 조원진 용감하고 멋진 조원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11 조원진 11 조원진 1등 후보 조원진이에요 능력 좋아요 정말 좋아요 조원진 11 조원진 용감하고 멋진 조원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쳐요 11 조원진 11 조원진 1등 후보 조원진이에요 능력 좋아요 정말 좋아요 조원진 기호 11 조원진 음악 좀 꺼주실래요? 방역법에 따라서 제가 이제 혼자서 있으면 마스크도 벗어야 된다니까 후보 중에서는 조원진이가 제일 잘생겼답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호 11번 우리 공화당 조원진입니다. 제가 원주에 몇 번 왔었어요. 희망 배달 장보기도 오고, 코로나 전국에 너무 어려운 국민들이 많으시고, 또 자영업자나, 여기 이제 자영업, 이 상가가 많은데, K방역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그 피와 땀을 바탕으로 K방역을 했는데 결국 모든 희생은 국민이 가지고 K방역 잘한다고 자랑할 때는 문재인 정권이 자기 자랑하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은 팬데믹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돌아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년간 제가 문재인 정권과 싸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거짓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한 푼도 받은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어요. 그들이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국정농단은 증거조차 채택 안 됐습니다. JTBC에 손석희 사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국민을 압박할 때 그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블릿 PC도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면 뇌물도 안 받고 국정농단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탄핵무효 투쟁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체제 침탈, 자유시장 경제 침탈, 우리 자유우파 역사에 대한 그러한 역사 바꾸기 작업, 뭐 우파의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 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저항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창한 얘기보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성장 동력,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뺏어버린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청년 일자리조차도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면서 민주노총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죄악이죠. 우선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 건국이후에 지금의 청년들이 가장 똑똑합니다. 스펙도 가장 좋고 준비도 많이 했고 공부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청년들 그 영어 뭐 2, 3주 교육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졸업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일자리가 무너진 거죠. 특히 이번에 그 청년 일자리에 그 직격탄을 내린 것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밀약한 성과급 폐지, 이게 노조 중심으로, 노조 출신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62세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이 청년들의 취업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성과급이라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공공기관, 공기업의 대부분 90% 이상을 성과급 제도를 도입시켰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이 첫 번째로 요구했던 성과급을 폐지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죄악이죠, 사실은. 어떠한 나라든지 제가 33살 때 대우그룹의 최연소 부장을 맡았고 제가 대우그룹의 그 세계 경영에 앞장서서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청년의 일자리의 모든 정책을 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냐하면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선진국이 되어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저출산 고령화,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일자리는 정권을 잡은 정권이나 혹은 지도자가 제1의 덕목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건국의 가장 똑똑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정부나 지도자는 실패한 정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들고 들어왔어. 정말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 통제 국가가 아니죠. 그러한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사회주의 정책,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요소를 했죠. 신케인즈 이론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에 가장 맞다. 결국은 그 신케인즈 이론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을 남미에서도 쓰지 않는 사회주의 정책을 한국에 갖다 대니까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에다가 경제 상황판 만들어 놓고 경제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 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혹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아니고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성과급 폐지,
고용세습제 그리고 민주노총에 탄압받고 억압받아서 한국의 대부분의 해외 이주 기업들이 민주노총 실어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의 각 건설회사, 대형 건설회사의 공사장에는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서로 자기들 일거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나라가 됐습니다. CJ 택배 노동조합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노동조합이 전체 운송을 다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리점 정주나 일반 90%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민주노총이 본사를 장악하고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폭행을 지르고 하는데도 경찰들이 매몰라라 합니다. 왜? 민주노총 공화국이거든.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은 민주노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고도 정년연장을 이렇게 죽여놓고 제가 초선 때요 추미애 위원장 환노위원장 제가 여당 간사인데요 가장 어렵다는 노동개혁을 이명박 정부도 제일 잘했다는 노동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삼보일배하면서 죽다 살았죠. 그때 우리 경찰분들 잘 아실 건데 노조 전임자 밤만 모으면 회사 가지 않고 데모하는 데만 가는 노조 전임자를 제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가장 잘한 개혁이 공무원 연금 개혁인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제가 했습니다. 건국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제가 정말 좌파들하고 좌파 시민단체들 또 우파 시민단체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시켰는데 저도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했어요. 493조 아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 적자 600조를 줄인 겁니다. 권력을 쥐면은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냥 권력자한테 얼굴 보이고 뭐 노동개혁 저는 뭐 사실 민주노총하고 전쟁을 치른 거죠. 또 공무원연금개혁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20대 지금 30대죠. 30대 공무원들은 좀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조금씩 개혁을 하자 이랬는데 양대 노총 뭐 좌우강론하고 다 반대해서 제가 그걸 이기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본인이 손해 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양대 정부의 개혁을 어떻게 저 혼자 했을까요? 다 도망갔기 때문에 했습니다. 노동개혁 국회의원들 못합니다. 다 도망갔어. 용기가 없어서.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한테 엄청 욕을 먹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했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면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내세웠던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 돈을 풀어서 그렇게 해서 국가의 운영을 경제를 발전시킨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진입 못하고 3만 불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써야 됩니다. 조그만 파일을 빵을 가지고 나눠주고 나면 그 빵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이제 빵 크기를 파일을 키운다 그러죠. 빵 크기를 키워서 그때 분배 정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기를 잘못했겠고 좌파들이 그것을 올바로 하지 않았고요. 그러나도 여기에 실질적인 피해를 본 식당, 상가 이 실질 피해자분들한테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그런데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말로는 청년
서민을 얘기하지만은 이 5년 동안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청년이고요.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자영업자고 서민들입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분배 중심의 좌파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성장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는 첫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못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똑똑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가 편중되어 있고 노조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을 해체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켰거든요. 그들의 악법, 악행, 악습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들이 민주노총 오면 그냥 기업을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끝까지 중앙민주노총이 개입을 해서 회사를 그냥 들어먹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회의를 이겨냈거든요. 민주노총만 해체되면은 정상적인 노조활동, 여러분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밖에 안 되는 노조가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노조관계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이제 외국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강성노조, 민주노총을 해체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다시 찾아주는 거다.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국가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자유적인 경제활동을 다 통제한 겁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우리 최영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최영주 군이 18살입니다. 그것은 이제 동아대학교 정예과에 들어갔는데요. 최영주 군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내가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취직을 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 아픔 세대가 됐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자유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분배 정책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키워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정책을 써서 청년들 일자리로부터의 해방, 자유를 얻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민이나 어려운 이제 우리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18번 이사를 했거든요. 새방부터 시작해서 전세, 월세 끼고 전세 끼고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전세했다가 지하방으로 갔다가 이래 옮기다 보니까 국회의원 제가 3번 했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지고 한 7억 정도 돼요. 그 대신 65%가 대출 받았잖아요.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삶은 그런 겁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14년간 이 등록을 하잖아요. 재산 등록을.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언론 올려도 20억 재산이 있다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20억 재산이 나온 것은 저한테 후원금 보냈는 후원금이 한 16억 정도 됩니다. 그거 빼고 나면 실질 재산은 사업하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당당하잖아요. 왜 당당하냐? 정직하게 살면은 괜찮거든요. 또 깨끗하게 살면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12년 할 때 정말 국회의원 중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초선할 때도 최고의 좋은 직책을 다 했어요. 재선할 때는 원내 수석까지 하고, 김동연 지금 후보가 저하고 파트너예요. 국무조정실 장관할 때 제가 원내 수석으로 같은 파트너로서 일을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도 깨끗하게 하면 됩니다. 돈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공직으로 국회의원이 출마해서 됐으면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제 뭘 내려놔야 되느냐? 우선 자기 욕심을 내려놔야. 두 번째는 돈하고 관계되는 쪽을 거리를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잘못돼가지고 권력 중심이 되어 있다. 국회의원
되면은 권력에 붙어있는 소위 말하는 똥파리들이 다 모입니다.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줘도 돈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할 건가? 그것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황교안 총리한테 그랬어요. 당 대표 할 때. 지금 윤석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거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그럴 때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질이 뭐냐? 100개의 퍼즐이 있으면 90개는 본인이 그려야 됩니다. 나머지 10개를 전문가들한테 듣고 또 그 전문가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참고할 거는 참고해서 느슨한 90개의 퍼즐을 꽉 차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연금개혁 할 때 보통 국회의원이요. 그것도 재선의원의 실세 국회의원이 누굴 부르겠습니까? 국장을 부르는 게 당연하죠. 저는 제일 말단 대리급의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서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완벽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사람 따라 다녀요. 국민의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대통령, 정말 국민과 국가만 이해하는 대통령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기문한테 줄 서고 반기문이 밖에 홍준표 되니까 홍준표한테 줄 섰다가 다시 홍준표한테 황교안 나오니까 황교안한테 줄 다 섰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나오니까 윤석열한테 다 줄 서잖아요. 그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죠. 올바른 정치는 인물, 권력 가진 인물에 줄 서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줄 서는 겁니다. 국민한테 줄을 서는데 이 양당은요 권력 구조가 너무 고착화가 돼가지고 국민한테 줄을 서면은 밉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도 안 되고 자기의 정치 장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줄 따라서요. 요즘 말하는 윤핵관, 윤석열을 에워싸고 있는 탄핵 세력들, 그들이 윤석열을 버려놓고 있는 겁니다. 원래 뭐 윤석열도 그렇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죄 없는 대통령한테 묵시적 청탁, 정제공동체로 45년형을 때렸잖아요. 또 검찰총장 할 때 역대 좌파들은 검찰총장이 보실랍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현철이 주변에 있는 부정부패자들 검찰총장이 다 집어넣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김대중 대통령 때요. 감히 김대중 대통령한테 누가 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한테 IMF 이후에 선결을 했어. 그런데 검찰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 다 감옥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노건평 금평대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검찰총장이 다 감옥 보냈어요. 이명박 대통령 검찰총장이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들 다 집어넣었습니다. 유일하게 안 들어간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내가 힘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 버티면요 장관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꼼짝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가 하나둘입니까?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울산시장 문제, 원전, 탈원전 문제, 권력 게이트 국정농단 건이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팽개치고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윤 총장이 나오지 않고 권력 게이트 수사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 떨어졌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정권교체, 그 당시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65%, 지금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문정권에 대한 심판이 권력 게이트 수사를 했으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갖다 붙인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거 100배는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만약 그때 수사 들어갔으면요, 윤석열이 아니라도 누군가라도 무조건 정권 교체합니다.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오는 바람에 정권 교체가 어려워요. 또 하나, 이준석 같은 알라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윤석열이나 이준석이하고 이재명하고 좀 비슷해요. 뭔가 좀 사상이 이상해. 생각이. 아무한테나 막말하고 말고.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4선, 5선을 이뤘던. 물어보면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대. 제가 이준석 당대표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준석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되겠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래 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의 열망인데, 저 조진이가 윤석열을 용서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저렇게 조져놓고 저하고 친구인 이재수 사령관을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고, 수사 과정에서 6명이 자살했습니다. 국가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분단국가에서 국정원장 4명 다 감옥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윤석열이 문재인의 망나니 칼춤을 쳤잖아요. 그리고 5단계를 뛰어가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이지만은 제가 우리 당원들한테 죽을 각오를 하고 설득을 하면서 이번에 단일화를 안 하면은 조원진하고 안철수하고 국민의힘 단일화 안 하면 진다. 우리 당원이 50만이에요. 그런데 조롱했습니다. 조롱. 5년간 문재인 정권하고 목숨 걸고 투쟁한 사람을 문재인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춘 부역자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등뒤에 칼 꽂은 배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했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철수도요, 제가 잘 알잖아요. 안철수 후보 이준석이 같은 알라 같은 아한테 조롱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회창 때 가장 실패한 것이 뭡니까? JP를 껴안으라는데 못 껴안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면 뭐합니까? 국민들만 더 슬퍼지는 거죠. 지금 이해창의 그림자가 윤석열한테 보이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들이 당선된 줄 알아요. 국민들은요, 정치인이 혹은 정당이 오만해 보이면은 평소에는요 그냥 지켜보자 이러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칼을 듭니다. 채찍을 들어서 오만한 정치인, 정당의 정권에다가 채찍을 들거든요. 국민이 65%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 후보 잘못 뽑아놓고 윤핵관이라는 자기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자들 때문에 정권 교체 비율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윤석열이지만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좌파 정권이 연장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5년간 투쟁한 저희들이 내려놓고 했는데, 안철수의 제안도, 우리 공화당 조원진의 제안도, 안철수하고 저희들은 다르죠. 안철수야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 나라를 뭐 다 망치고 있을 때 런던, 영국하고 미국하고 마라톤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몇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요,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2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2단상이에요. 2단상. 이 정도 큰 차의 단상에서 올라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외국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 안 나오고 저하고 몇 사람, 돌아가신 정미용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몇 사람 있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요, 경찰 스피커 떨어져서, 방송 스피커 떨어져서 피를 낭자하게 흘리면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모습 제가 봤어요. 여러분, 4사람이, 그분 외에 4사람이 발표 죽었습니다. 안국역 4번 출구에서. 그리고 공터에 수십 명이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는데 10여 명이 병원으로 구송됐는데 그분들의 생사를 몰라요. 안타깝게도 어느 언론 방송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어느 지식인도 그 얘기를 한 명도 얘기 안 했어요. 어느 정치인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죽은 거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만 시키면 된다. 만약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못 시키고 파면시킬 때 그 자리에서 5명이 제 눈으로 5명이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게 사건화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폭동이. 그러니까 정말로 언론의 방송의 모습을 본 겁니다.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해서 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200일 투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데도 누구도 어느 언론 방송도 다 덮었어요. 조중동 다 덮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2019년 10월 달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소방청에서 그 사실이 맞다고 발표합니다. 5사람이 아니고 소방청 통계로는 병원 후송된 사람이 인적사항은 가르쳐주지 않고 그 현장에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고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멀쩡한 분이 좌파들 같이 민주노총 같이 새총 쏘고 사단해가지고 불태우고 경찰차 뒤집고 그게 아니에요.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자 하나도 하지 않은 분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양심이 무너졌다. 그래서 만든 정당이 1만 명이 모여가지고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지금 50만 명의 우리 공화당이 된 겁니다. 그 진실을 덮은 자들, 그 언론들이 잘했습니까? 그 진실을 밝히려고 4년 5년을 투쟁한 저 조원진이 잘했습니까? 제가 잘한 겁니다, 여러분. 왜 무고하게 일반 국민이 아침밥 먹고 나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왜 죽은 줄을 몰라요. 그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죽은 나라예요. 그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멀쩡한 대통령도 언론하고 민주노총 정교조가 단합만 하면은 파면시키고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 멀쩡한 국민이 대낮에 건국이후에 최대의 사건이 터졌는데도 언론 방송이 묻어버리고 진실을 묻어버리는 나라. 대한민국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고 진실이 거짓이 진실을 덮고 불의가 정의를 덮어버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대통령으로 나와요. 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나와요. 마누라 장모가 가전 사건을 치르는 사람도 대통령이 나와요. 왜? 이미 대한민국에는 가치가 양심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집단 공범들을 다 인정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님의 집을 사줄 확률은 100억 분의 1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설계는 이재명이 한 거예요. 이재명은 공범 아니면 주범입니다. 그런데 대장동에 연루된 3사람이 자살을 한 확률도 100억 분의 1입니다. 둘 다 도둑놈입니다. 둘 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국민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희 둘 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억 5천을 넣고 5천억을 가져갔어요. 대장동 사건은 성남 한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권력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요, 아파트 잘 나가는 지역 다 있습니다. 다. 첫째, 민간 사업자 사업에 들어가지고 공공개발하면서 땅값 보상금 반 줬어요. 반. 성남 시민이 땅값 보상금을 1조 2천억 받아야 되는데 6천억 받았어요. 6천억 떼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용적률이죠. 이게 용적률이죠. 여기 3층 15층까지 못 짓는 거를 28층을 짓게 하면은 195% 150% 용적률을 155% 주고 5천억 빈가 먹었어요. 그리고 토지 매입할 때는 공공개발로 한다 해놓고 아파트 분양할 때는 민간개발로 해서 다 떼먹었어요. 2,700가구를 그냥 받아먹은 거예요. 모든 거 한 건 할 때마다 5천억에서 6천억을 떼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돈 남으면은 이익환수제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그때예요. 분당 판교 판매율이 청약률이 40대1입니다. 40대1.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그래 특혜주면요 돈을 벌게 돼 있으면 그 돈 번 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이익환수제 성남시장 이재명이 거부했어요. 도둑놈들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45년 구형을 때린 윤석열이나 박영수, 자기가 그렇게 착하다고 얘기했는데 돈 처먹어버리고 박영수 지금 돈 처먹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오른 거예요? 국민의 돈을 2조 가량을 떼먹었는데 다 책임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박영수 특검이나 제일 문제는 이재명, 그 다음에 윤석열, 저는 둘 다 도둑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둑놈 아니면은 둘 다 특검하면 됩니다. 제가 특검법 바꿨어요. 일주일만 특검한다고 국회가 동의만 하면 일주일 안에 특검할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도둑놈은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재임 기간이 아닌 재임 이전에 도둑놈들은 감옥 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2조 가량을 떼먹은 설계자하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이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2017년 3월 10일 그 암흑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선관이 나와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리면요 허위사실로 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가 무너진 거다. 선과 악의 개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둑놈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사기꾼도 대통령 될 수 있고 부정부패자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소위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초밥 31분 시켜 먹던 뭐 식당 가서 사던 뭐 고깃집 가서 금액도 같아 11만 8천원. 자, 그런 사람은 도둑이잖아요. 도둑. 아니 경기도 운영비를 개인이 쓰면 도둑이죠. 경기도 법인카드를 마누라가 쓰면 더 도둑이죠. 경기도를 망친 도둑은 나라를 운영하면 나라를 망칠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제일 앞장서서 나가요. 그런데 저는 돈은 안 밝혔어요. 돈하고 저하고 거리가 없더라고. 싫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5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것을 묻을 수 있는 무모함, 쓰레기죠. 그게 쓰레기 언론 방송이죠. 그리고 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도 처벌 하나 받지 않는 나라, 권력을 쥐고 국가의 돈을 지 마음대로 쓰는 나라가 됐어요. 문재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지. 자기 주머니에 공깃돌 빼듯이 박근혜 정부 때 560조 국가부채가 문재인 정부 4년 6개월 만에 110조 가까이 됩니다. 숨겨놓은 것까지 하면 국가부채가 배가 들었어요. 일자리는요, 일자리 상업하는데 150만 개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을 잘못 쓰고, 탈원전 정책 잘못 쓰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자유시장경제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 실험장을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때문에 50조 손해봤습니다.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멀쩡한 원전, 그젠가 원전 신월산 신월 5, 6호기 다시 가동하면 왜? 자기는 겁나잖아요. 탈원전 해가지고 50조 손해봤는데 우리가 원전 계약 못한 걸 따지면 100조 가까이 되겠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래산업 중에 가장 좋은 미래산업, 기술, 건설 시공기술, 운영기술, 세계 최탑의 기술을 코미디언 불러나오는 전문가 소리 안 듣고 탈원전 해가지고 이제 점검 끝나면 전기요금 1.5배 오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는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권력은 국민이 저항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있어요.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일당 독재를 만든다든지 언론 방송을 장악한다든지 경찰, 검찰,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역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는 것이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저 조원진은 5년간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집회만 224차, 수만 명의 집회를 224차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태극기 부대라고 해요. 저는 다르게 하죠. 태극기 구국세력이다. 우리 공화당이 저 조원진이 옳았습니다. 이제 바꿔야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에 사람이 살잖아요. 원주에도 사람이 살죠. 그런데 원주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이미 서울, 경기, 인천은요 2,700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이 넘었어요. 국회의원도 거기가 훨씬 많습니다. 표를 따라가는 정치 권력들은 수도권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선진국에 우리나라 같이 수도권에 부와 권력과 교육이 다 몰려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것은 공기업 공공기관을 지방에 보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착을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잘한 정책을 하신 거예요. 저는 대구국경 출신으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서울은, 경기, 인천은 사람이 많아서 죽게 생겼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서 죽게 생긴 나라가 됐잖아요. 지방 사람이 죄 지었습니까? 춘천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여기 원주에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이제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잘 살 수 있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가가 못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지방의 고통을 압니까? 지방 청년들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이유를 알아요? 지방의 똑똑한 학생이 부모님이 서울을 못 보내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저 조원진이 12년간 싸웠어요. 12년간. 지방경제 활성화 시키는데 45조에서 50조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값 집값 올려가지고 불로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좌파들이 희한한데 저가 집값 올려놓고는 세금을 또 왕창 때려요. 그 돈이 30조입니다. 지방경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게 국세대 지방세가 지금 7대3인데 6대4로 만들어주면요.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이 지방이 경제적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국회만 올라가면 안 돼요. 왜? 수도권 국회의원이 많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 좀 살게 해주십시오. 뭐 국회의원 나온 놈들, 뭐 단체장 나온 놈들, 내가 지방 경제 살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투쟁을 해봤어요. 지방 경제 살리기 위해서 법안을 내가 얼마나 많이 내는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원주에 계신 분들이 지금 저도 63이에요. 우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원주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를 위해서 지방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저 조원진이에요. 이제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도자가 가치와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지금 설득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라고 고민했는데 지금은 인구 집중 정도가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죽게 생겼고요. 지방은 인구가 없어서 죽게 생겼으면은 지도자가 가치 철학을 가지고 설득하면 된다고 봅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요, 소도시에도 다 살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도 이제 3만 불 시대를 넘어서서 뭐 돈을 잘 벌어가 수출만 해서 3만 불 뛰어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경제가 활성화 안 되면은 지방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구도가 안 되면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유,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을 통해서 분배 중심 경제 정책을 깨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나라, 또 청년이나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벌면은 수도권에 가서도 내가 집을 살 수 있고 우리 아들들도 수도권에 보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청년의 계층 상승의 사다리라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이 좋은 뭐 사자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취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요즘 뭐 주식이 대세니까 주식도 하고 이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잘 살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최고의 제약이 뭔지 아십니까?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사다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청년들이 이제 3포, 5포가 아니에요. 7포, 9포, 인생을 포기하는 강까지 왔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자유,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또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유, 그래야지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5대 강국이든 7대 강국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선과 악이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덕성이 무너지잖아요. 도둑놈도 사기꾼도 뭐 그러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거는 가치가 무너진 나라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선진국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을 가려면은 경제의 강국도 돼야 되고 군사의 강국도 돼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보편타당한 도덕성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가지지 않더라도 권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행복해 할 수 있는 나라. 윤석열이 말대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면은 자유를 모른대요. 그건 뭐 개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얼마나 서민들의 삶을 모르고 얼마나 청년들의 고통을 모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이야 뭐 문재인보다 더 새빨가니까 저는 내시당초 이재명 후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자기는 국민통합정부 만들고 싶은데 같이 하자고.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미안하지만 이재명 후보하고는 못하겠다. 정책연대라도 하면 안 되냐. 정책연대 당신하고 무슨 정책연대를 하냐. 정책 토론하자. 내가 사자 토론 보니까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다. 원고 없이 왼쪽에 이재명, 중도에 김동연, 오른쪽에 조원진, 원고 없이 질문지 없이 2시간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방안보, 노동 문제까지, 사회 문제까지 놓고 2시간 토론하자. 뭐 이재명 후보 하자고 저한테 동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어요. 아무튼 토론도 국민의 수준에 맞는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토론하는 거 보니까 텔레비 그냥 발로 차고 싶더라고. 이제 국민의 품격에 맞는 나라, 대한민국이 국격에 맞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깨끗하니까, 정직하니까, 의리가 있고 정의로우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한테도 문재인 정권을 당당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헌법적 가치 1조 2항에 있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이제 오만 불손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패거리 정치, 문재인은 운동권 패거리 정치, 운동권이 40년 동안 패거리 정치였어요. 그리고 불의에 굴종하고 용기 없이 나라가 다 망할 때 국민을 버려버린 국민의힘, 이러한 양당에 저는 후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후보를 뽑아놓고 최악의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잘못된 선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살아있다. 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부끄러운 후보, 우리 국민은 1등 국민인데 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영국의 BBC에서 많은 해외 언론들이 양당의 후보를 조롱합니다.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국민이 왜 외국의 언론에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때문에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내치면 되죠. 국민들이 이제는 주권자로서 용기를 가지시고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꿈을 가질 수 있는 청년으로, 지방에도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법에서 피해보지 않는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 권력자가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는,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국가의 반국가적인 사람들한테 저항할 수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기호 11번 저 조원진은 그러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원주 시민 여러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조원진 후보님 친구분들께서 이렇게 입구까지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넘어오셔서 한번 인사해주세요. 네, 조원진 화이팅 해주세요. 조원진 화이팅! 하지만 국민 위해서 싸워낼 사명에 조원진은 끝까지 싸울 거야. 멋지고 당당한 1등 후보 조원진, 부정부패에도 굴하지 않아. 우리야 비켜라 대통령감 조원진, 믿고 달려갈 거야 조원진. 오늘 우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녹색 조끼 입은 분이 전국에 한 10,0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서운 정당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을 7,000개 전국에 걸었는데요. 다른 당이 10만원에서 15만원 걸었는데 우리는 자발적인 당원들이 현수막 다 걸었어요. 제가 대통령 나오는데 또 너무 많은 위생이 있으니까 대통령 안 나오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후원금을 25억 6,450만원 플러스 300만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300만원은 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전국의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 저쪽 입은 사람은 다 돈 한 푼 안 받고 하는 사람이더라. 선관위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래서 이분들이 선거운동하는 게 다른 선거운동원들하고 다를 겁니다. 다른 당에. 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지자를 지지하고 또 돈을 줘도 안 받고, 그것이 깨끗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은 깨끗한 선거에서 해야 되잖아요. 양당이 민주당이나 아마 국민의힘이 한 350억 씁니다. 뭐 현수막도 몇 번씩 바꾸는데요. 저희들은 현수막 하나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공화당이 만든 원래 16페이지 만들 수 있는데 작업이 안 돼서 4페이지밖에 못 만들어서 냈죠.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공약을 만들고 제가 썼는 표지글도 있고 하니까 집에 가셔서 다른 당하고 누가 정말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살릴 수 있을까,
양당에 매몰되고 양당에 또 치우친 언론 방송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께서 국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3월 9일 선거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공천 줬고 후보라,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국민의힘 후보라면 저 조원진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내세워진 후보입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겨야지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기면요, 윤석열이 이기면은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거고, 또 이재명이 이기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건데, 조원진이가 이기면은 프랑스의 마크롱과 같이 개혁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것은 누가? 국민이 이기는 겁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같이 함께 선거운동을 고생스럽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몇 분만 소개드리면은 저기 LG U+ 앞에 머리 허연 분 있죠. 손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저분이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동기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헌법학자시고 지금 인제대학교 현재 교수신데 윤석열 대표 아무리 오락해도 불의하고 타협할 수 없다. 법치 사망을 만든 윤석열하고 할 수 없다 해서 우리 당의 법률 자문단장도 하시고 또 최고위원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상수 교수님 소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올라오세요. 이 원주가 나온 애국자입니다. 원주가 나온 애국자. 우리 애국자 중에서도 이 군대를 저한테 멀리 떨어지셔야 돼요. 제가 마스크를 벗어서. 이러면 방역법이 2m 떨어지면 코로나가 없어진대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코로나는 문재인 코로나라서 밤 10시 지나면 없어져요. 사람이 6명이 앉으면 코로나 걸리고 7명 코로나가 안 걸리고 7명 앉으면 코로나 걸려요. 자영업자의 피를 빨아먹는 코로나입니다. 우리 현진석 정말 우리 당의 애국자, 소위 그 말로만 듣는 그런 애국자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는 우리 원주가 낳은 현진석 최고위원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진순정 영성 최고위원은 법학 석사 이제 법학 박사를 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자영업자세요. 2억 손해봤습니다. 2억 식당 하는데 2억 손해봤는데도 똑같은 자영업자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분입니다. 진순정 최고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님. 여기 한근영 최고위원은 전자공학과 석사세요. 25살 때 우리 당에 들어왔는데 이제 30살 됐어요. 그래서 내가 29이라고 했더니 30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도 내만큼 나이 먹어봐라. 30이 좋은지 29이 좋은지 이렇게 농담합니다.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 아버님, 할아버님을 존경하는데 한근영 최고위원은 정말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인데 아버님은 개인 택시 모세요. 개인 택시. 그런데도 자랑스럽게 아버지를 존경하는 분. 올바른 청년이죠. 올바른 청년. 그 다음에 여기 강민수 청년위원장. 이분 1년에 강민수 청년위원장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한 6, 700억 합니다. 1년에.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여기 와서 제가 1000억 정도 한다 했더니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희망치가 했더니 한 5, 600, 700 한대요. 700억 한대. 아무튼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우리 최영주 청년은 원래 처음 투표하는 18살입니다. 18살.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정외과에 입학을 하고 이번 첫 투표에 확실한 우리 공화당 지지 청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개인 사업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앞에 두 분요 다 직장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다예요. 우리 공화당이 여러 서민분들, 자영업자분들, 우리 경제의 주체인 그런 분들로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주가 낳은 내국자 현진섭 최고위원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원주 시민 여러분. 오늘 진짜가 원주에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 기호 11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이 원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원주는 예전에 군사도시고 일군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일군 야정군 사령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원주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안보를 무너뜨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전국의 27사당 화천에 모든 군사시설을 지금 와해시키고 군병력을 완전히 핸드폰이라 가지고 만지고 도는 이런 군대 병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능한 병력을 만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를 잘못 치르시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1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당의 윤석열, 그 두 사람의 후보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14명의 후보가 나타났는데 제1당은 좋다래요. 더불어민주당, 2당 국민의힘당. 우리 제3당이 50만 당원을 가진 우리 공화당인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둑놈과 사기꾼당 진짜 말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그 하도면인가 무슨 도에 가서 그 생각하랍니다. 자기가 윤석열이가 이재명이보다 자기가 김대중에 더 가깝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이한테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간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못하겠으니까 거기서 공천을 못 받고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국민의힘당으로 와가지고 보수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서 있는데 이거를 원주 시민들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김대중의 돌개가 돼서 지금 이 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런 한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기호 11번을 달고 나오신 조원진 대통령 후보님을 원주시에서 적극 지지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이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우리 원주 시민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진섭 최고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우리가
안철수 국민의당보다 당원이 20배가 많습니다. 심상정 정의당보다 당원이 6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박근혜 다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탄핵의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언론이나 다 똑같습니다. 좌우 언론 관계없이.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깨끗한 후보, 정직한 후보, 또 정의로운 후보, 미래를 걱정하는 후보, 그러한 후보로 기호 11번 제가 가장 올바른 맞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 또 법치가 살아있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피해를 보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당당히 나와 국민의 답답함을 없애주는 기호 11 1등 후보 기호 11 원진이형 부정부패 똑같은 놈들 우울부울한 딸이며 혼내주는 멋진 후보 기호 11 원진이형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우리의 정치와 맞서 싸워 말없이 국민을 지켜 진또배기 원진이형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용감하게 맞서 싸운 원진이형 진또배기 멋진 후보 원진이형 비누 다이제 쓰는 거, 그 비누 사이에 어딨어? 딱딱해. 달려간다.
하지 마요.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원주시 유세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청룡장은 이만 촬영을 마치고 다음 유세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청룡장입니다. 저로 간대. 아까 했던데, 유세했던데. 유세했던 데로 간대. 그냥 들은 거.